러시아, 예, 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혼란한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뭐 니켈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았고 그래프 예, 보니까 예. 야 이런 그래프도 있구나 싶을 정도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코스피 계속 하락 중인데 오늘도 하락해서 2,630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2,600 깨져도 이상할 것 같지도 않아요. 예. 요즘 분위기에서는. 예. 근데 이 시장이 이렇게 이제 혼란한 상황일 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창 그 동학개미 열풍 때 네.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주식 초보자분들은 이런 급락, 이런 네. 혼란한 시장을 처음 겪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빠지네, 하면서 네. 이만큼 떨어진 네. 거예요. 그분들이 이렇게 대응하기 네. 전에 발 빠른 분들은 다행히 빠져나가셨겠지만, 근데 또 한편에서는 한동안 계속 안 좋게 시장을 전망하던, 좀 부정적으로 시장을 전망하던 분들도 요즘에는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하셔도 네. 된다라고 돌아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뷰를 이제 전환하는 그런 하우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용 대표님 시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페트라 전체 용 대표님 개인이 보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전망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시죠.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아까 개인 동학개미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주식 시장을 마냥 좋을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투자를 시작을 했으면 그 관점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고요, 예.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항상 주식 시장은 이제 상승장도 있고 요즘과 같은 뭐 더 나쁠 때도 있으니까 옛날에 예. 보면은 하락장도 있는 거라서 뭐 이상한 게 아닌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얼마 전에 아까도 이제 버크셔 해더웨이 얘기가 나왔지만 그 워런 버핏 말고 이제 찰리 먼거 부회장이 얼마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주식시장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밤하고 낮 이렇게 밤낮을 보는 시각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낮이 됐다 밤이 됐다 왔다 갔다 하지만 예. 계속 시간은 흘러가는 것 같이 예. 주식도 상승장 하락장 뭐 분위기 좋을 때 나쁠 때 있지만 오를 주식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리 장기적으로 주가 많이 오른 그런 주식의 그래프를 봐도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거 없거든요. 그렇죠. 오르락 내리락.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상승장이 시작할 때 타이밍을 잘 맞춰서 샀다가 하락장이 시작되기 전에 판다고 생각하는 거는 물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전 불가능하고요. 주식시장은 그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회사가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가지만 그 사이에서는 오르락 내리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시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뭐 2,600 뭐 요즘 떨어지고 이런 게 이렇게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럴 때가 있는 거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요즘 시장 분위기는 근래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비관적이죠. 이렇게 좋게 보는 사람이 가장 적고 그 다음에 온갖 이제 악재가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사실 뭐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르니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든 사람의 예상과는 달리 이게 확전이 돼서 예. 세계 대전까지 되고 뭐 이런 사태가 나오면은 뭐 다 틀리겠죠 모든 게. 예. 근데 그렇지만 않으면은 지금 이런 이제 많은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 뭐 전쟁도 어느 정도 막바지가 돼서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끝나는 이제 시점이 그다음에 이제 경제 제재도 뭐 제재를 당한 나라의 경제에는 피해가 크겠지만 어느 정도 그 수위가 결정이 되면 이제 불확실성이 많이 없어지면 이제 주가도 뭐 많이 상승할 가능성은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여져서 길게 보면 물론 오늘보단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길게 보면 뭐 지금이 고점은 아니잖아요. 거꾸로 저점이냐는 모르겠지만 예. 그러면은 고점이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투자하는 게 맞는 거죠. 고점이 아니니까 최고점이 아니니까 개인적인 견해를 사실 잘 여쭤보진 않습니다만 예. 최악과 최고 사이에 지금 이제 예. 어디쯤에 있을 테니까 근데 그 어디쯤이 그렇죠. 예. 중간인지 거의 바닥에 가까운지는 사실은 아무도 예. 모르는 거니까 예. 하지만 각자의 판단은 있는 거죠. 예. 각자의 의견도 있는 예. 거고 페트라의 하우스의 뷰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는 예상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맞지가 않기 때문에 해봐도. 예. 근데 이제 좀 길게 보면 예. 지금은 저점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저점의 전인지 예. 저점의 최저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 게 더 예. 떨어지면 기다리면 되니까 예. 조금 더 길게 봐서 저점 근처면은 기다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또 중요하다고 해도 아무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저점을 맞추는 거는. 알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전쟁만 보는 거라고 하면 당장 네. 다음 주에 러시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네, 네, 하고 네, 네. 철군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반대로 계속 지금과 같은 지지부진 지난한 전쟁 싸움 국지전이 계속 이어져서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 사람이 죽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별 의미 그 영향이 없지 않을까라고 다들 이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직접적으로 와닿는 건 물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여러 가지 그 원자재 가격과 농산물 가격과 다양한 어떤 그 원자재들 가격이 뛰면서 지금 물가 오르고 네. 결국에 이제 그게 이제 기업들한테도 피해를 줄 거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영향, 그 기업들한테 미치는 비용 부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커질까, 혹은 얼마나 오래 길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보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잘 버틸 수 있는? 아니면 이런 피해가 좀 덜 미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을 보시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괜찮게 보신다라고. 사실은 이제 어떤 종목을 보는지는 이제 두 가지 이제 다인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사실은 그 뭐 물가 이제 예.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포함해서 그 이제 에너지라든지 이제 자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예. 일부 곡물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얼만큼 제재를 하느냐 제재 수위에 따라서 그 영향이 미치는 정도는 좀 달라질 거예요. 예. 당연히. 그렇지만 아직 처음에 다시 며칠 전으로 돌아가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 하루 이틀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예. 금방 끝날 줄 알았기 때문에 예. 일단 불확실성이 제거된 거잖아요. 쳐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해보니까 이게 장기화될 것 같고 경제 제재 수위도 생각했던 것보다 강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다시 주가 계속 하락을 하는 건데 이게 제재 수위가 좀 그 강도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높더라도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아마 주가는 이제 안정화되고 사실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그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렇죠. 모르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런 게 없어지면 주가가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 경제 제재는 시작이 된 거고 또 어디까지 더 가고 조금 후퇴할지 모르겠지만 영향을 분명히 미치는 거죠. 세계 경제에.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는 예. 거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수혜를 보는 업종이 있고 또 반대도 있고 근데 그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영향이 없는 회사도 있으니까 예. 이제 당연히 거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이런 게 달라진 거죠. 그 전하고는.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막 이런 전쟁 한참 전만 해도 사실 작년 말 1월 달만 해도 아무도 예상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수가 생겼으니까 분석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변수가 새로 생긴 거고.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두루뭉술하게 사실 좀 넘어가시긴 예.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시기에 과연 우리 예. 여기서 이제 우리는 기관 외국인 다 관심 예. 없고요. 개인 투자자들을 예. 의미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럼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예. 물론 주식에 100% 몰빵했다가 예. 깨져갖고 지금 다 손해난 계좌를 붙들고 계신 분들은 이걸 언제 본전하나 이제 이것만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또 무엇을 사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네, 하거든요. 그러면 뭐 추천주를 여쭤보진 않으니까 그러면 용 대표님은 과연 이런 시기에 어떤 분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혹은 우리 페트라도 이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뭐 사겠다, 사고 예. 있다, 갖고 있다 이게 아니라 현재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어떤 섹터나 업종이나 분야 왜 예.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게 이제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 이제 연장선인데 수혜를 보는 업종이 분명히 있죠. 예. 에너지 쪽. 예. 그 다음에 뭐 사실은 에너지라는 게 조금 간접적으로 대체 에너지라고 해도 예. 그래서 유럽을 보면 예. 그 이제 에너지 가격 특히 천연가스 이제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게 제한될 건 확실한 어느 정도를 예. 모르는 거지
올라가다 보면은 투자를 많이 할 거잖아요, 사실은. 뭐 재생에너지 이런 쪽도 더 투자를 할 거고, 뭐 이제 많이 할 거고, 또 그다음에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이런 지형이. 뭐 이제 계속 여기서 결론이 날 수가 없는 게 또 이제 중국이 어떤 정책을 쓰냐에서도 많이 중국이 러시아 에너지를 많이 수입을 하게 되면 제재에 동참을 하지 않고 그 대신 중동산 천연가스 같은 수입이 줄어들면은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과거에 이제 팬데믹이 처음 시작됐을 때 각광을 받았던 그런 예. 분야들 있잖아요. 예. 이렇게 그런 분야들은 사실 별 관련이 없잖아요, 많이. 예. 이 현재 진행되고 예, 있는 대부분 또 국내 그 도메스틱 예. 업이고 그런 경우 이제 한때는 주가 너무 비쌌지만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중에서도 또 저평가된 게 나올 수가 있고 뭐 그런 시각으로 좀 보면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상황이 바뀐 상황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영향이 없는 중에서 저평가된 걸 찾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100% 주식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뭐 새로 살 여력이 없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최근에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그 저평가된 회사가 많이 바뀌고 또 경쟁력도 바뀌고 수혜를 보는 뭐 여러 가지 바뀌다 보니까 이럴 때 종목을 교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꼭 내가 산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꼭 그 주식 갖고 내가 만회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딴 거 갖고 올라가도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가장 최선인 걸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를 기다렸다가 본전되면 딴 거 산다라는 생각은 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그 주식시장이 가장 어려운 게 아까 이제 워런 버핏 말씀하셨죠. 네. 워런 버핏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감정이 없는 거예요.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도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하면 많이 사고 주가가 폭락을 해도 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 팔아버리는.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처음 시작됐을 때 항공주를 다 팔아버렸거든요, 바로. 근데 지나서 보면 그거보다는 다 올라가 있어. 근데 그래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바로 팔고 이런 거에 대한 이 과거에 대한 감정이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러니까 평가 손실은 평가 손실뿐이다. 네. 근데 그것을 파는 순간 진짜 내 손실이 되니까 그걸 팔아야지 다른 종목을 살 수가 네. 있는 건데 그거를 버튼을 못 누르시더라고요. 진짜 팔아서 내 손실이 되니까. 팔아서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손실이 되지만 이걸로 다른 걸 사서 이익이 나서 상계하면 손실이 없어지는 그렇죠.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판단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 페트라 운용사를 그러니까 옛날에 자문사를 설립하시기 전에 원래 그 창투사 쪽에서도 근무를 하셨었고 예. 원래 그쪽의 경험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코스닥 기업들도 좀 많이 하시지 않을까? 혹은 그 지난 몇 년 사이에 이제 비상장 기업, PIPO 쪽 이런 쪽도 그 투자자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관심도 많아지고 공모주가 이제 워낙에 빅히트를 치는 바람에 그러면 그런 코스닥 기업이라든지 프리IPO 종목도 실제로 투자를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은 많이 하고요. 프리IPO는 이제 많이 하지는 않고 이제 어쩌다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 두 가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코스닥은 이미 상장돼 있는 회사니까 뭐 코스닥이든지 아니든지 이제 주가 변동은 마찬가지고 이제 아까 창투사 경험 이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코스닥이 아니래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IT 섹터가 가장 비중이 높은 섹터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변화도 제일 빠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도움이 많이 되고 프리IPO는 약간 어떤 면이 있냐면은 사실 이제 프리IPO 그다음에 IPO하고 최대한 IPO 해서 상장 전에 첫날까지는 약간은 이게 효율적인 시장이라기보다도 그 주가 좀 형성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프리IPO보다 높은 가격에 보통 공모가 형성되고 첫날은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뭐 평가가 중요하다기보다도 좀 다른 시장인 것 같아요. 이제 그 공모주나 프리IPO 시장. 이거 여쭤봐도 되나? 공모주 혹시 수요일치 같은 것도 참여하세요? 네, 그것도 저희 참여하고 있고. 그렇구나. 뭐 많이 하지는 않는데 그냥 쭉. 해외 투자자들이 자금 맡긴다고 했잖아요. 네. 혹시 한국 주식 말고 해외 주식도 하세요? 저희요. 예. 해외 주식도 하죠. 근데 뭐 아주 일부긴 하지만. 어. 왜냐하면 이제 외국 투자가들은 예.
저희한테 해외 주식 사라고 맡길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 이제 한국 주식이고 아. 뭐 국내 자금 일부 조금 있고. 국내 자금을 중에서 이제 해외 주식 일부 조금 있고 해외 자금은 당연히 이제 다 국내 주식이고. 예.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요즘 이제 3월 말 되면 그 대부분의 12월 결산법인들이 주총을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 주총 시작을 앞두고 있어서도 그렇지만 요즘에 이제 주주 권리 운동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에는 뭐 이제 뭐 공매도 반대 뭐 이렇게 해갖고 뭐 한투현 뭐 이쪽에서 이렇게 많이 그런 으쌰으쌰를 했었는데 장애 집회도 하고 했었는데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운동은 조금 더 그거하고 방향성이 달라요. 예, 법 개정을 위한 그런 그 세비 코스피 운동이죠. 예, 내용을 보면 사실은 저는 그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지를 할 만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해소하는 이렇게 좀 해소를 하자라는 내용인데 사실 뭐 여기에 대해서도 대선 후보들 지금 현재 양 후보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뭐 약속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법을 개정해야 되는 내용이라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평가하는 말이잖아요,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의 디스카운트,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 외국인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만 보는 거라서 그런 시각이 뭐 최근에 좀 생긴 거지만 외국인들은 여러 나라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한 시각은 거버넌스, 기업 지배 구조가 좀 후진적이다, 선진적이지 않다라는 시각은 뭐 팽배해 있다. 우리나라 하면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일부 일부가 아니라 뭐 그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최근 들어서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주주 권리 강화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의 지배 구조, 기업 이제 지배 구조의 문제는 뭐 다양한 형태인데 뭐 조금 심한 경우는 이렇게 뭐 합병을 한다든지 어떨 때는 요즘 이제 저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이제 LG 화학 케이스에 비유해가지고 그 이제 뭐 약간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상장사가 지배주주가 있고 경영에 참여를 하고 지배주주가 경영을 하고 있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약간 이익을 침해하는 그래서 이제 법 개정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심한 형태부터 또 그렇진 않더라도 또 어떤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냐면은 목표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주식을 산 사람들은 주가가 올라야 되고 뭐 주가가 뭐 물론 단기적인 장기적이냐 중요하지만 사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은 주당 가치가 상승을 해야지 되는 건데 이제 회사를 어떤 대주주가 경영을 할 때 목표가 주당 가치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미 뭐 부를 더 뭐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을 하면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땐 너무 보수적으로 뭐 이런 거는 법이랑 상관없는 건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장사가 있는데 30% 지분을 가진 주주가 경영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상장사가 아니라 비상장사라고 생각을 하고 한 사람이 70% 지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이랑 똑같이 할 거냐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경영을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날 내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7%.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이 돼봤을 때 이런 결정이 맞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거기에 맞지 않게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실제로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제 거꾸로 이제 상장사라는 거는 정말 지분이 잘게 쪼개져 있고 언제든지 팔고 나갈 수 있는 주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이해관계가 다른데 지분이 많은 반면에 지분이 더 많아도 견제를 못하는 거죠. 항상 견제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하면 삼권 분리 뭐 이게 견제라는 게 다 필요한 건데 이제 견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주주들이 자기 권리를 찾아가는 게 당연히 이제 필요한 것 같고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주당 가치 결국은 주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개인적인 의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주주 환원 정책의 제일 으뜸을 배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현실이 된 게 사실은 좀 슬퍼요. 워런 버핏도 그랬잖아요.
배당금으로 돌려주면 이게 배당금으로 돌려주면 거기서 이제 세금 떼고 주니까 네. 15.4% 세금 떼고 주니까 사실은 손실이거든요. 네.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네. 배당으로 주는 것보다 그 배당 이익률보다 기업의 성장 이익률, 이익 성장률, 뭐 네. 영업 이익률이라든지 ROE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높다라고 하면 배당으로 줄 게 네. 아니라 회사에 그대로 남겨갖고 그거를 투자를 해서 계속 사업을 더 크게 일으키는 게 사실은 주주들한테 훨씬 더 큰 이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은 이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익이 저 대주주와 나와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쟤들이 다 가져가고 우리한테는 계속 조금밖에 안 돌려주는 것 같다라는 이 생각이 드니까 세금을 떼고서라도 배당금을 달라. 이렇게 배당이라는 거는 좀 일률적으로 말하기 좀 어려운 것 같은 게 이제 회사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른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냥 평균적으로 배당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거고 아까 이제 버크셔 해더웨이 얘기했을 때도 나오지만 기업이 예.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나서 현금이 많이 생기면 뭘 해야 되냐라는 거죠. 이제 예. 워런 버핏이 얘기한 게 첫 번째는 본업에 투자를 하는 그렇죠. 거죠. 본업.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본업에 투자할 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지 않아서 아니, 물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예. 또 예를 애플 같이 성장 산업인데 너무 현금이 많아가지고 투자를 해도 너무 많이 남는 회사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죠. 근데 그러면 그 현금을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는 같은 업종의 기업을 인수해서 성장을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투자업이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이 회사가 그걸 잘할 거냐라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마저도 안 하면 그 다음에는 이 돈을 갖고 뭐 해야 되는 거죠? 자사주를 사고 소각을 하고 아니면 배당을 해야 되는데 예. 이 아무것도 안 하기 회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배당을 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뭐 어떤 회사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세금 문제도 있고 하는 건데 그냥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이 효율적으로 현금을 쓸 거냐라는 생각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게 조금 많이 없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 주주환원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사주 매입이잖아요. 근데 지난 한 1, 2년 사이에 자사주 매입한다는 그 공시가 나오면 주주들이 반갑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해주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고 자사주를 매입했다가 경영권 방어에 쓴다든지 주식회사를 그 분할하고 합병하면서 그걸 대주주 몫으로 다시 가져가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져서 이제는 자사주 매입도 주주환원 정책 같아 보이지가 않고 하여튼 우리나라의 어떤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는 아니 내가 소각을 하면 되니까 소각을 해주면 안 해서 그런 거죠. 안 사실은. 하니까 여러 가지 참 쌓인 게 많습니다. 예. 개인 투자들은. 예. 오늘은 영상이 뭐 이렇게 드릴 말씀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기관 투자자로 출발을 하셨지만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것과 조금은 비슷한 투자를 하고 계셨던 것 초기에는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한테 이 시점에서 그 조언 한마디를 꼭 좀 남겨주시죠. 사실은 지금 이제 인터뷰하면서 좀 나왔던 얘기인데 첫 번째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은 항상 주가라는 거는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법이 없다라는 거 이런 처음에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장기적으로 회사 가치가 상승을 하면 주가도 올라가지만 그 중간중간에는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런 관점을 갖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중요하면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지냐면 회사 가치가 몇 년 후에 지금보다 더 높아질 회사를 찾는 거는 그걸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잘 아는 그래도 내가 알 수 있는 회사를 공부를 많이 하고 아까 워런 버핏 같이 이 사업에 내가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내가 설사 식당을 하나 낸다 그래도 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다시 질문입니다. 예. 처음에 드렸던 질문하고 비슷한데 워런 버핏이 지금 한국에 있다라고 하면 지금 살 만한 주식들이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그거는 지금 아마 이제 버크셔 해더웨이 입장에서는 별로 없을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은 여기는 정말 큰 회사밖에 안 사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기 들어오는 건 삼성전자 외에는 그런 것보다 작은 회사를 안 사.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버크셔 워런 버핏이 다시 옛날에 개인으로 돌아가면은
미국보다는 당연히 많은 것 같아요. 아. 미국 주식은 지금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저평가된 게 많다 보니까 당연히 더 많다고 봐야지. 알겠습니다. 청년 버핏이라고 하면 살만한 주식은 많다. 이것을 예,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